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정렬의 대기 이정렬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 계좌 무료방의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모의 투자 계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총 계좌가 좀 수익 구간이에요. 뭐 사고 팔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저는 내일 이 종목들이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라간 김에 싹 매도를 해버릴 겁니다. 총 계좌가 수익이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료방 공략 종목들로 하나하나 다시 채워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제가 모든 종목들을 뭐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수익률 자체가 지금 뭐 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코퍼스 코리아부터 해가지고 코퍼스 코리아 36%, 뭐 MBT 19%, 뭐 로보티즈 37%, 메가 CS 14%, 코닉 오토메이션 20%, 이런 식으로 휴림 로봇도 24%, STX는 마이너스 14%. 이게 다른 종목으로 좀 메꾸셨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 32%.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좀 높았는데 19일 그리고 바로 25일 연휴 제외를 하고 이제 히림, 유플렉스 이 기업들을 안내를 드렸고, 오늘은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자,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은 무료방 입장 가능하시고, 이것들 참고 사항으로 계속 이제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두산 피어셀 본격적으로 바로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주가 하락 추세는 멈췄죠. 일단 주가 하락은 좀 많이 멈춰 있고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주가 하락이 25,000원 부근에서 반등 흐름들 보여주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밀집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 추세가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상단의 저항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상단 저항, 상단 저항, 하단 이런 식으로 레벨을 계속 낮추고 단계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는 이전에는 추세가 좀 밀집됐다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추세가 밀집됐다가 지지구간들 받고 추세가 좀 전환된 추세가 또 이런 식으로 밀집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탈하면서 또 빠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밀집이 됐다가 또 이제 추세를 전환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게 상방일까 하방일까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부분들 밀집이 되고 있으니까 밀집이 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항상 변화가 있더라.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35,000원 돌파를 하면 37,500원, 그 다음은 이제 4만원 부분 되겠죠. 근데 4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실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죠. 금리가 뭐 곧 그 흐름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금리, 자 금리,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또 여기서 수소가 되겠죠. 자, 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2월 1일에 FOMC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들은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할 거니까 이때가 25bp, 이전에 자이언트 스텝 뭐 75bp 인상시키고 뭐 0.5, 50bp 베이시스 포인트 막 인상을 시키고 25bp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뭐 25bp 뭐 그냥 금리 인상 정도 수준, 금리 인상 강도가 많이 낮아질 것이다. 75bp에서 50bp 그리고 25bp로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25bp 인상 여부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2월 1일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두산 피어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냐? 성장주의 밸류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가치를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두산 피어셀이 뭐 이제 수소 개정법의 영향을 좀, 정부 정책의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들은 성장주. 우리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서 말도 안 되게 뭐 300배 가는 경우도 있고 200배 가는 경우도 있고 100배,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오면서 100배까지 동기화가 정당성 합당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PER로 치면은 프리미엄이 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장할 거다라는 미래의 실적을 미리 당겨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가 있어요.
자, 금리 인상이 뭐 제로금리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자 부담도 없고 투자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성장 경기에 대한 경기 부흥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실적에 먼저 주가에 먼저 반영을 시킵니다. 이때 2025년도는 매출이 뭐 3조, 1조 갈 거니까 1조 매출을 2022년도에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경기가 좀 악화되는 것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의 자금 달러가 전부 다 중앙은행으로 다 돈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2025년도에 1조 매출이 불확실하게 되니까 당장 2024년도, 2023년도 매출을 반영을 시키자. 그럼 2025년도의 실적을 2022년도에 반영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뭐 8천억, 9천억 그리고 1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 8천억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당연히 이때에 맞춰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번에 2월 FOMC가 마지막인지 아니면 3월 때 한 차례가 더 남아 있는지 방향성들은 그렇습니다. 물가가 좀 많이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은 이제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성장주가 내려왔다가 다시 미래에 대한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 지금 여기서 높게 이때의 실적을 반영을 시키는 것들.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여부들이 성장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적. 이건 이제 두산 피어스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CHPS가 뭐기에 두산 피어스엘 올해 매출 2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올해 상반기부터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국내의 수소 LNG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산 피어스엘 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두산 피어스엘이 수소법 개정으로 실적에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수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제도 CHPS 도입돼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소 LNG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 RPS 안에 속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이 묶여 있었고 이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소 발전량을 따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국내 발전용 수소 LNG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두산 피어스엘 수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영업이익 68%, 당기순이익이 40억 원, 68억 원, 40억 원 수준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실적 발표가 좀 언제 있을 것이냐. 먼저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피어스엘의 실적이 언제쯤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은 지난 3분기 실적이 11월 14일 그러니까 4분기 시작이 10월이고 그 다음 분기 11월 14일 분기 보고서 제출 마지막까지 실적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이전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보니까 투자 설명서 반기 보고서가 8월 12일 그리고 7월 27일에 좀 있었다라는 것들. 그럼 이제 6월, 7월 3분기가 6, 7, 8 7, 8, 9였죠. 7, 8, 9. 그럼 이제 두산 피어스엘이 이제 곧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번에 4분기 실적에서 발표가 좀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들 영업이익 68억 원 컨센서스 좀 살짝 미달하는 수준이 있더라도 한 40억 원 정도 수준을 발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향후 성장성들이 주가에 좀 온기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1분기 29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 1억 원, 그리고 3분기 11억 원, 그리고 4분기 40억 원이 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3억 원이 될 겁니다. 연간 이익이,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게 24억 원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EPS가 30억 원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30원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0원 수준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지금
지금 PER이 316배 가량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두산 PSL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200배 이상, 280배, 300배 형성을 한다라고 했죠. 3,650원에서 30원을 나눠줘 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PER이 1121배 수준들. 상당히 고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밸류에이션. 자, 그럼 여기에서 2023년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고 영업이익이 37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68억 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EPS는 다시 327원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33,650원에서 여기서 327원 27원 이거 나눠져 버리면 PER이 102배 수준이 되겠죠. 지금 300배에서 1000배까지 올라갔다가 100배까지 내려온다. 중요한 거는 주가의 선행성, 실적이 미래 주가에 반영되는 선행성들,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논란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기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들 두산 PSL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방의 정보들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시황에 대한 정보들, 분석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